자, 여러분, 오늘 할 부분은 다이렉트릭 브레이크다운, 그리고 이제 자발풍 현상, 이게 오늘 할 내용인데, 쉽게 말해서 유전체에 강한 전기장이 걸릴 때 전원 특성이 파괴되는 특성이 바로 다이렉트릭 브레이크다운입니다. 자발풍 현상은 지금까지는 외부 전기장에 걸렸을 때 폴라리제이션이 생겼었죠. 그죠? 다이렉트릭 물질일 때. 근데 자발분국 현상이라는 것은 외부 요인에 의해서 물질 내에 폴라리제이션이 생기는 겁니다. 일렉트릭 필드가 없는 상태에서 폴라리제이션이 생기는 건데, 이 현상은 우리 전기전자 회로에서 많이 쓰이는 부품들도 이 현상을 이용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다이렉트릭 브레이크다운은 여러분 보면 말 그대로 어느 수준 이상의 전기장이 걸리면 더 이상 전원체 성질을 띠지 못하고 파괴되고 전류가 급격히 흐르는 현상인데, 여러분 보면 여기 이제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전압이 어떤 특정한 전압 이상 되면 이 특정한 전압이라 그러긴 했지만 얘는 여러 요인에 의해서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어서 펑 터지는 걸로 표현되어 있죠. 그죠? 전류가 갑자기 확 증가해서 이게 파괴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티컬 전기장보다 큰 경우에 얘가 전류가 갑자기 팍 흐른다 라는 거고, 이 탁 흐르면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난다는 얘기 자체가 이 다이렉트릭은 전원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원자핵과 그리고 전자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얘가 끊어지면서 실제 이온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다 보니까 이 다이렉트릭 브레이크다운이라면 번개가 치듯이 결정 구조가 바뀌어버립니다. 터져버립니다. 근데 이런 요인은 구조라든지 수명이라든지 또 얼마나 오랫동안 그 전기장을 많이 걸어줬나 하는 그런 수명, 결함, 예를 들어 결함이 좀 많은 것, 임퓨리티가 많은 경우, 그리고 환경, 예를 들어서 습도,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빛을 많이 쪼인다든지, 그리고 습도가 높다든지, 그리고 전기장에 걸렸던 시간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이게 상당히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가 있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어떤 범위가 있죠. 평소 누설 전력 같은 경우는 절약하게 일어나는 시간이 짧아진 경향이 있는데, 이 오른쪽 위 그림이 바로 그 그림입니다. 평소에 누설 전류나 혹은 작동 전류가 크게 이렇게 I1, I2가 있으면 전류를 많이 걸어줘서 혹은 리키지가 많이 흘러서 평소에 전류가 많이 흐르는 재료 같은 경우는 어느 시간이 크리티컬 시간이 되면 얘가 탁 터지면서 전원 파괴가 일어나면서 얘가 더 이상 못 쓰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이런 그 특성이 얇은 필름인 경우는 벌크에 비해서 좀 더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좀 더 오래 간다는 얘기죠. 간다는 얘기고, 여기에 보면 전원 파괴 특성을 가지는 그런 재료들의 그 크리티컬 필드 스트렝스 대략적인 거거든요. 대략적인 건데 한번 여러분 그 감이 중요하니까 요거를 한번 읽어볼래요? 5일 200kV per cm. 요거 한번 하나씩 읽어봅시다. 시작. 예, 여기 보면 실리콘 옥사이드 IC, 그 인테그럴 서킷 내에서 그 절연체 산화 실리콘 SiO2 이게 그 굉장히 크죠, 그죠? 커서 이걸 보고 필름인 경우에 벌크에 좀 더 성질을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킬로볼트 대략 200kV 정도 되면 오일이 이제 갑자기
펑 터지면서 저렴파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보면 200kV/cm면 여러분 이거를 필름 얇은 두께로 생각하면 한 10마이크로메타 정도 되면 얘는 몇 볼트, 몇 킬로볼트 정도 될까요? 10마이크로 되면 10마이크로미터, 10마이크로미터. 10마이크로미터 몇 볼트 정도 될까요? 10마이크로미터는 센치로 따지면 10의 마이너스 3승센치, 10의 마이너스 3승센치죠. 그죠? 10의 마이너스 3승센치면 킬로볼트 되니까 대략 200볼트죠. 킬로볼트, 그냥 볼트로 바뀌어버리니까 10마이크로미터의 볼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환산을 바꿔버리면 10마이크로볼트의 볼트가 되니까 200볼트? 여러분 그 필름을, 약간 오일을, 여러분 그 지금 유전체를 이용해서 컵패스 만들었잖아요. 그죠? 컵패스 만들었을 때 10마이크로메타의 그 두께의 필름이 되면 200볼트 정도면 펑 터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글래스도 10마이크로메타 두께에 200볼트면 펑 터지고, 마이카는 운모거든요. 운모도 한 10마이크로메타에 펑 터진다는 얘기고, 만 정도 돼 있죠. 만 정도 돼 있으면 10마이크로메타에 만 볼트라는 얘기죠. 그죠? 1마이크로메타에 1000볼트, 100나노메타에 100볼트, 10나노메타에 10볼트, 1나노메타에 1볼트죠. 그죠? 그래서 해보면, 그 집착회로에서 요 얇은 절연체 게이트 인슐레이터 쓸 때 수 나노메타거든요. 그러면 결국 실리콘 옥사이드는 수 볼트면 펑 터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착회로 그 전자회로 실험을 하다 보면 OPMP도 쓰고 이렇게 할 때 그 OPMP 가운데 혹은 디지털 회로 가운데 CMOS라 그래서 SiO2를 절연체로 쓰는 칩들이 있습니다. 그 칩은 잘못 건드리면 이 정전기에 의해서 파괴되거든요. 내가 만약 옷을 잔뜩 이렇게 막 일부러 막 긁고 이러면 머리 막 이러면 전압 생기잖아요. 그거를 바로 칩에다 갖다 대면 이런 칩이 절연파가 일어나면서 펑 터집니다. 그래서 이런 절연파괴라는 현상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이번 그 구글 같은 데서 이미지를 보면 있죠. 이제 보면 이런 이미지를 볼 수 있거든요. 보면 여기 다 절연파괴 이미지입니다. 재밌죠, 그죠? 그러니까 유리한테 펑펑 터졌을 때 얘가 이런 그 번개 치듯이 이온들이 실제 움직입니다. 이렇게 실제 움직이면서 이런 이온들이 저랑 어떤 일정한 그 일정 이상의 전기력이 싹 가해지면 얘가 이온들이 막 움직여서 움직인 궤적들이 다 그냥 다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원사게 된 이 물질의 그 이미지를 이제 하는 것도 사실은 좋은 기술인 거죠. 요런 것들이 이제 번개 치는 것도 비슷하죠, 그죠? 번개 치는 것도 이 번개 치는 게 그 굉장히 높은 구름과 마찰 전기를 생각해보면 하늘에서 인공위성이 바라봤을 때 구름은 바닥에 딱 붙어가고 있죠. 하늘에서 보면. 그럼 막 붙어 있으니까 하늘에서 보면 이 구름이 땅과 마찰하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스케일의 마찰 전기가 생기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위에 구름이 굉장히 높은 전압으로 배전되어 있고 밑에는 그라운드니까 얘가 고전압이 되면 얘가 방전을 합니다. 방전하면서 다이렉트 브레이크 일어나면서 여기를 통해서 이온들이 지나가거든요. 이온들이 지나가면 굉장한 열도 발생하고 빛도 발생하고 여기에는 흰광등과 같은 그런 빛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오른쪽 요런 같은 경우는 요 유리에다가 이렇게 굉장히 높은 전압을 일으키면 얘가 굉장히 이런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는 모양을 보여주는 한 예가 됩니다. 예가 되고, 그래서 저런 다이렉트릭 브레이크다운에 해당되는 요런 그게
이제 왠지 시뮬레이션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보면 다이렉트 브레이크다운이라는데 이런 잠깐만요. 여기 보면 쭉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쭉 일어나서 쭉 이렇게 잠깐만요. 자, 그렇게 우리 다이렉트 브레이크다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요게 이제 메모리에서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서 RM이라 그래서 RM이라 그래서 이제 약간은 조금 다르지만요. 보면 여기에 똑같은 구조인데 금속과 금속 사이에 중간에 왠지 절연체 특성이 강한 그런 재료가 들어가 있는데 보면 어느 전압 이상이 되면 펑 터져서 전류가 많이 흐르고 또 줄이면 전류가 더 줄고 해서 완벽한 절연 파괴는 아닌데 전류가 확 증가했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절연체로 되돌아오는 이런 형태의 소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거를 메모리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림에서 이런 이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이거는 브레이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사실 요 가닥이 몇 가닥 없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많지 않고 몇 가닥 없다고 생각하면 요 중간에 아까 요 절연 파괴라는 게 이온들이 실제 움직여 지나가는 건데 여기 일종의 필라멘트라 볼 수 있습니다. 필라멘트라 볼 수 있는데 이런 필라멘트 라인상에서 어떤 전기가 통하는 금속이 얘가 자리를 빼면 자리가 빠지면 절연체가 다시 되고 그 자리를 채우면 다시 전기가 통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필라멘트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절연체를 넣어 놓으면 얘가 만약에 니켈 옥사이드다, NiO다 이런 것들은 반도체이긴 하지만요. 이게 이제 쭉 이렇게 절연 파괴점 일어나면 이런 몇 개 안 되는 니켈의 어떤 패스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산소가 날아가고 어느 특정한 필라멘트에 이게 니켈이 실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필라멘트에 있다가 여기를 확대해 보면 여기 니켈이 여기 속에 있다가 잠시 빠져나오면 요 필라멘트가 끊어지는 거죠. 요 니켈이 다시 여기로 들어가면 들락날락 하게 되면 전류가 흘렀다 흘렀다 하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완벽하게 다이렉트릭 브레이크다운 일어난 정도가 아니고 요 가닥이 몇 개 없을 때는 이런 보는 것처럼 RRAM이라는 Resistance RAM이라고 있거든요. RAM이라고 있어서 요거는 그래프가 비슷하죠. 보면 전압을 증가시켜 나갈 때 갑자기 전류가 확 증가했다가 다음에 또 줄일 때 이게 다시 절연체로 됐다가 우리가 세트 리셋라는 개념으로 해서 세트는 메모리 on 스테이트로 셋하고 그 다음 오프 스테이트로 리셋한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RRAM이라는 데서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죠. 그게 나오는데 원래 이런 아까 니켈 옥사이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절연체 성질을 가진 에서 이렇게 필라멘트가 이렇게 연결이 딱 되면 우리가 세트 리지스턴 스위칭에서 온 되고 다시 이렇게 성겨지면 패스 끊어지면 오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2단자만으로 온오프가 되는 거죠. 그죠? 2단자만으로 온오프가 돼서 이게 보통은 3단자가 메모리 소자거든요. 게이트로 라이팅해서 이제 3단자 소자가 되는데 이거를 보면 플래시 메모리 딱 보면 디바이스 소노스 자, 이런 거 보면 지금 항상 이런 소스들이 있고 여기 게이트가 있어서 게이트를 통해서 요 절연체를 통해서
또 중간에 어떤 우리가 플로팅 게이트라고 그러는데 어떤 게이트를 걸어주면서 전화가 여기 싹 채워지면 계속 채워진 상태가 돼 있으면 나갈 데가 없어서 여기에 온 시키고 또 빼주면 여기 싹 빼주고 그래서 한쪽 터널 컨택을 만들어서 전화가 어느 일정 전압이 되면 올라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에서 물을 보관하는 저수지 있죠. 그런 식으로 물 저수지 해당되는 게 실리콘 나노 크리스탈 되어 있는데 여기 게이트에서 전화에 해당되는 거를 싹 넣었다가 뺐다 하면 그 실리콘 뒷판에 소스 트레이 사이에서는 근처에 차지가 쌓여있는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아가지고 온 오프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3단자 소자입니다. 3단자 소자고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메모리 소자의 3단자인데 방금 RRAM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이제 RRAM Dielectric Breakdown 보면 아까 그림이 있었죠. 요 같은 경우는 2단자 소자죠. 그죠? 게이트가 필요 없죠. 그죠? 특정한 전압 이상 올리면 얘가 딱 형성되고 또 떨어뜨리면 우리가 이걸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2단자로 메모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RRAM이라는 거를 크로스바 구조라고 해서 이런 2단자로 이런 게이트가 없이 위아래 전극을 쭉 어레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서 크로스바 메모리 돼 있죠, 그죠? 크로스바 메모리 돼 있는데 이제 크로스바 메모리 할게요. 크로스바 메모리 이렇게 딱 하면 이미지가 쭉 2단자로 쭉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오른쪽에 요거 잘 나와 있는데 보면 위에 탑 일렉트로드하고 그다음 정션 있고 여기 밑에 바텀 일렉트로드 돼 있는데 크로스바죠, 그죠? 크로스바가 돼 있고 이건 정션 with resistively switching material 돼 있죠. 저항에 의해서 스위칭 되는 물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 보면 크로스바 메모리는 아까 3단자 소자보다 이 집적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굉장히 크겠죠? 굉장히 커서 잠깐만요. 이미지는 크로스바 메모리 인텔 제가 인텔 자 이렇게 해서 뉴스 자 한번 뭐라 나와있습니까? 봐요. 몇 가지 기사를 봅시다. 요거 여러분들 한번 소리에 대해서 읽어볼까요? 제목부터 시작. 여기까지요. 시작. 광선 메모리 반도체 양산 성격화 유메모리 시대성 근거 유력한 차세대 메모리 기록 광선 메모리 자, 이렇게 보니까 메모리가 나오죠, 그죠? 자, 이거 하나에 살짝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인텔, 지식군요. 인텔. 잠깐만, 중국계 파운드리, 미 1댐디스 되는데, 차세대 메모리를 이제 이런 크로스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되면 삼성하고 이제 하이닉스가 만들던 메모리 소자 있으면 갑자기 이 집적도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 메모리에서도 방금 봤던 기본적으로 다이렉트릭 브레이크다운 곳에 대한 특성을 사실은 활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이렉트 브레이크다운이 실제 이제 이 커패시터가 오랫동안 전압을 걸어주면 얘가 상하거든요. 네, 상하고 그 상하는 정도가 이제 아까 번개 치듯이 그 안에 다
뭔가 이온들이 지나가서 물질이 변했기 때문에 그 다음 못 씁니다. 못 쓰고 이런 저렴 파괴의 원인을 보면 첫 번째가 서멀 브레이크다운. 서멀 브레이크다운은 약간의 전류가 모든 게 흐르죠, 많이 흐르는데 흐를 때 온도를 약간 높입니다. 카패시터가 온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점결합이라 되어 있는데 점결함, 포인트 디펙트, 점결함을 만들어주고 이 점결함은 한 개의 어떤 이온들이 뭐 있다거나 혹은 비어 있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온 전도도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서멀 브레이크다운이 하나의 원인을 볼 수 있고, 아바란치 브레이크다운이라고 해서 자연 방사선이나 그다음에 자연 존재하는 전자가 약간은 있는데 얘가 가속되어서 후속 전자를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들어냈을 때 아바란치 브레이크다운은 이제 한 사람이 한 개의 전자가 예를 들어서 가속이 되었다. 가다가 퐁 부딪히는 쪽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잘 있던 전자가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아바란치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는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자연 방사선을 했는데 이게 후쿠시마 원자로 같이 그런 강한 방사선에는 절연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한 방사선일 때는 절연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거든요. 방사선 쫙 지나가면서 거기 이온들을 때립니다. 때리면 이온들이 가면 잘 있는데 에너지 파워가 팍 빠져버리니까 아까 서멀 브레이크다운처럼 이게 제자리에서 디펙이 생겨버리죠. 무슨 생겨버리면 아주 낮은 전압에 대해서 조금만 걸어져도 얘가 퐁 터져버리겠죠. 그래서 여러분 반도체가 방사선에서 죽는다 그랬을 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바로 게이트 인슐레이터의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면서 아발란치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면서 걔가 절연체가 파괴되는 거죠. 파괴되면 트랜지스터로 작동을 못하는 거죠. 그죠?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우리가 어떤 것도 볼 수 있냐면 여러분 안개상자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가속기, 예. 입자물리. 자, 안개상자를 했는데, 요것도 한번 여러분 손에 다 내서 읽어보겠습니까? 안개상자 시작. 예. 읽어봐야 돼요. 네, 안개상자라는 입자 분리에서 뭔가 입자가 지나갈 때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이게 전기가 이게 이온화되거든요. 이온화되면서 이게 이온화가 되면 전기장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주위에 궤적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방사선 형태의 어떤 에너지가 어떤 공간을 지나갈 때 주위를 어떻게 만드는가 라는 하나의 예가 될 수도 있고, 이거 좋은 발명품이죠, 그죠?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방사선 눈으로 볼 수 있는 좋은 발명품이고, 또 그리고 재밌게도, 자,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이런 재료 한번 봐요, 한번. 여기에 제목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제목 뭐라 되어 있죠? 포레스틴 폴리모필름 되어 있죠. 얘 한 얘인데, 굉장히 작은 구멍에 어떤 절연막이 있으면, 어디에 쓸 수 있냐면, 걔를 물을 통과시키면 어떤 불순물을 걸어내는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아주 얇은 절연체 막인데 혹은 도체 막인데 거기에 작은 구멍을 뚫어가지고 어떤 필터를 쓸 수 있습니다. 필터를 쓰는 방법 중에 하나도 우리가 아까 안개 상자에서 이온이 지나가면 그 궤주에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에너지가 충분히 크면 걔가 전압보다 떨어지면 다이렉트 브레이크가 일어나요. 그 방법 중 하나가 이 레디에이션을 폴리머 오브 인트리스트 있죠. 관심이 있는 폴리머 우리 절연체에다가 이제 이거를 방사선을 쪼이면 얘가 지나간 궤적이 재질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거를 달라진 것을 녹여내는 그런 애칭액이 있으면 그걸 녹여내고 나면 구멍이 쫙 뚫리거든요. 쫙 뚫려서 이런 이것도 한번 볼까요, 한번. 나노스케일 포로스틴 폴리머 필름 되어 있는데 패브리케이션 나오죠, 그죠? 나오는데 여기 보면 어떤 폴리머 이 리소그라피를 직접 구멍을 뚫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구멍이 100나노미터, 10나노미터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트랙 엣지 솔벤트 베이스드 테크닉 돼 있죠. 그죠? 트랙 엣지 솔벤트 베이스드 테크닉 돼 있는데 그 방사선이 싹 지나가면서 걔가 지난 궤적 있잖아요. 궤적을 변화시키고 다음에 솔벤트 녹여내면 그 특별한 부분만 녹아나가요. 녹아나가게 되면 이멀전 페이스 세퍼레이션 돼 있는데 20나노, 120나노 돼 있고 간격 같은 거를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블랙 코폴리머가 되는데 이런 방법들이 이제 이게 트랙 엣지 패브리케이션 나노 스트럭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 다이렉트 브레이크다운 현상 자체가 얼마나 비슷한 경우가 많은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컬 디스차지, 약간 구멍이 있으면 전압을 걸었을 때 로컬리 어떤 가스 들어있고 강한 전기장이 걸려 있으면 걔는 방전이 날 수 있거든요. 방전이 날 수 있는데 구멍이 있을 때 특수적으로 높은 전기장에 의한 방전 현상이 돼 있죠. 그죠? 자, 이건 어떤 설명이 되냐면 여러분 전자기학 배울 때요, 한번 이 절연체가 있어요. 절연체가 있을 때, 자, 이런 절연체가 있습니다. 절연체에다가 전기장을 전극을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절압을 강하게 걸어줬습니다. 이렇게 딱 걸어졌는데 여러분 그 전기장 요 크기는 V고 거리가 D면 그 전기장은 세개가 어떻게 됩니까? V 나누기 D가 E죠, 전체적으로. 그죠? 전체 E인데 여기에 유전율이 이렇게 돼 있다. 유전율이다. 입실론 R, 입실론 제로가 유전율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방향으로 전기장은 여전히 똑같이 D분의 V가 E입니다. 인데 여기에 구멍이 생겼는데 여기 한번 이렇게 비워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워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는 절연체를 채우고 밑에도 절연체를 채웠거든요. 똑같은 절연체 채우고 얇게
여기 채우고 여기 채웠거든요. 여기는 비워놨습니다. 입실론 채로. 해놨으면 요 구멍이 있으면 여러분 생각에 이 전체적으로 일정한 것은 뭐가 일정합니까? 여러분? 요 촬영할 때 일정한 건 뭡니까? 우리 그 전자기 배울 때요그 커패스트를 통해서 쭉 갈 때 같은 건 뭐죠? 뭐가 같습니까? E 필드가 같습니까? D 필드가 같습니까? E 필드 같습니까? D 필드 같습니까? 이 지나갈 때 D 필드 같죠, 그죠? D 필드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는 입실론 제로 입실론 R에 E에 요 유전체 R이고 요 입실론 제로 됐으면 입실론 제로의 E가 여기 그 E 제로거든요. 유전 D가 같습니다. 그래서 유전율이 큰 쪽은 E 필드가 좀 작고 그 다음에 비어있는 곳은 E 필드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 D 필드가 우리 경계 조건에서 같거든요. D에 우리가 그 예전에 전자기 할 때 D에 수직 부분이 컨티뉴어스하고 E에 탄젠셜 성분이 컨티뉴어스하다. 이런 거 아마 배웠을 겁니다. 이건 어디서 나오냐면 다이버전스 D는 로 프리 그다음 여기는 컬 E는 마이너스 라운드 T에 라운드 B에서 자기장이 없으면 얘는 0이고 프리 차지 일렉트릭 다이렉트릭이면 이게 0이기 때문에 얘는 D의 수직 성분 얘는 E의 탄젠 성분이 컨티뉴어스 하다는 경계 조건을 우리가 전자기 할 때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게 컨티뉴어스 같으니까 수직인 파트로 쭉 D 필드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E 필드가 이렇게 비어져 있으면 요 비어져 있는 부분이 E 필드가 강해집니다. 강해져서 요거를 이제 그 전극을 만들고 그다음 절연체가 있고 전극을 만들면 요 속에 캐버티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펑 터질 수 있거든요. 전기장이 세지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비어 있으니까 가스도 있고 그다음 전기장도 세니까 얘가 디스차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디스차지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보이드 근처에 방전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로컬 디스차지가 구멍이 있을 때 국소적으로 높은 전기장에 의해 방전 이런 현상을 우리가 로컬 디스차지라 그러거든요. 로컬 디스차지라 그러고 그걸 한번 그림을 찾아보면 자, 여기 보면 바로 딱 나오죠. 여기 보면 그림에 요 보이드가 있으면 요 위에 인슐레이션 요 사이에 전기장이 요 인슐레이터보다 커지죠, 그죠? 이게 이제 그 다이렉트릭 내에서 D 필드가 수직인 게 같아야 되니까 디스차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이드에 요거는 뭐 이제 그래서 이런 그 다이렉트릭 터진 현상이 굉장히 여러 가지 생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일렉트로리틱 브레이크다운은 이온 전도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그 전해 콘덴서 있죠. 전해 콘덴서 속에 전해제 들어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전기장이 많이 걸려있으면 실제 이온들을 움직이는 거죠. 그죠? 움직여버리면 걔가 굳이 방사선에 이런 거 없이도 우리가 펑 터지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이렉트릭 브레이크다운이 생각보다 많은 것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았죠. 그죠? 아까 메모리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 멤브레인 필터 만드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 그냥 커패시터의 수명에도 관계되는 건데, 이 수명이 그 오디오 앰프가 있으면 이 커패시터가 빨리 죽기 때문에 다른 반도체 소자가 오래 간다 하더라도 얘가 전체적으로 오래 못 견디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이렉트 브레이크다운은 여러분 그 주위에서 한번 보고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1분만 쉴까요, 여러분? 1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우리 자발풍 현상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